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 일대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형 오픈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안세영은 2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올해 열린 4개 국제대회를 모두 제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로 93일째를 맞이하며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걸로 관측되는 가운데 탄핵 찬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오늘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유족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근길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졌고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강원과 경북 지역엔 최대 20cm의 눈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날씨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3월의 중순, 시샘 가득한 꽃샘추위가 봄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2도, 대전과 전주도 영하 2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되는데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하루 전보다 7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을 전망입니다. 이 같은 추위는 낮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낮 기온은 5에서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제주와 강원 산지에 집중됐던 눈과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강원과 경북 산지에는 최대 20cm 이상 눈이 쌓이겠고 수도권에도 최대 10cm 가까운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한 극저기압이 발생해서 한반도를 통과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강한 눈, 바람, 돌풍이 불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극발 찬 공기는 화요일인 내일 더 강한 세력으로 다시 한번 밀려내려 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춘분인 목요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이때부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부터 본격적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하겠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금부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선고 날짜를 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종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거치며 숙고하고 있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로 93일째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로 변론기일을 열었던 목요일이나 역대 대통령 사건 선고가 있었던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졌듯
지금 헌재는 여러 탄핵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주요 사건 수가 많아 결정이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한 의견 조율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심리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의 내용과 선고 결과에 대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고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 밖에서의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외치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말 마지막 날까지도 헌재 앞에서의 릴레이 시위를 계속 이어갔고 헌재를 향한 탄원서에 서명하는 의원도 꾸준히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재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각하라 적힌 팻말을 들고 나란히 헌법재판소 앞에 앉았습니다.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장외투쟁, 릴레이 시위는 엿새째에 이어졌습니다. 무더기 탄핵 남발된 것들이 모두 줄 기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대통령을 탄핵을 각하해서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당초에는 1인 시위로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5인 시위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도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던 윤상현 의원은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렇게 절차적 불공정, 불법 그리고 정치 편향으로 점철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은 당연히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 기각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도 어느새 8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일부 친한계 의원들도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이어가며 이번 주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라고 헌재에 주문했습니다. 임계점을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9km 거리를 걸어서 행진하는 장외 여론전을 닷새째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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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는 파면 선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주 시한에는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한 고려도 깔렸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임계점을 넘겨선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판단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치유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민주당 관계자는 MBN에 헌재가 다음 주 이 대표 항소심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 진영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시한 준수를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번 주 계속 이어갈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는 경호 문제로 국회 외부 일정은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고심에 빠진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장외전이 뜨거운 가운데 종북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을 거대 야당의 전위대 역할을 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규탄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의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인사들이 참여한 탄핵 찬성 집회. 이날 집회엔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대거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윤석열
그런데 이튿날인 어제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이 반국가 세력인 민주노총과 합세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100여 차례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까지 시종일관 종북 반국가 세력을 계엄의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의 과거 전력을 부각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심판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이 함께한 집회라며 누구나 열려있는 행사였다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목요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6월 말까지 마약과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최근 30대 이하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과 유흥가 일대, 불법 체류 외국인 밀집지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오늘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합니다. 유족 측은 고소 취지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모두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는 또 다른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승복 메시지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또 다른 여권 잠룡 안철수 의원도 SNS에 승복은 항복이 아니라며 여야 지도부와 윤 대통령에게 모두 승복 메시지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도 SNS에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광장에서 갈라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교롭게 여야 모두 비주류에서 나온 제안인데 취지와는 다르게 또 하나의 정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승복은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여야 공동 기자회견 등의 형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건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는 거짓말이라고 맞받으며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지난달 승복 의사를 밝혔고 불복할 수단도 없는데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가장 빠른 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이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오는 26일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이 날짜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덜 수 있고 탄핵 심판 결론을 먼저 내리면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눈치를 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전직 주미대사의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총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보다 사안이 단순하고 핵심 사유인 내란주의가 철회된 졸속 탄핵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압박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사전에 예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더 늦추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야권 전체의 힘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국 혁신당 같은 소수당의 요구에 꿈쩍하지 않다가 태도를 바꾼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범야권을 끌어안고 단일 대우를 갖추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국회 다양성이 보장되고 정치개혁이 진일보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비교섭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20명 넘거든요. 그분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소수당은 국고 보조금이 늘고 국회 내 존재감이 커져 유리해집니다. 이 때문에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런 제안에 무관심했지만 탄핵 시국에서 야5당과 단일 대우를 유지할 필요성이 생기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언급하지 않았냐며 떨떠름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대선을 대비해 조국혁신당에 미끼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정치권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팀 장가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야 대결 수위 그만큼 더 상당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양측 모두 막판 여론전에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방식은 좀 많이 다른데요. 여당은 야권을 향한 강도 높은 공세를 벌이는 동시에 개별 의원들의 단체 행동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또 야당은 주말인 어제까지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일부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은 단식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초선 의원인 민주당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면서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끝장 투쟁을 택한 겁니다. 네, 여야가 각자 다른 방식의 어떤 투쟁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뭐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2심 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이 대표 항소심 전에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반대로 여당은요, 최대한 늦추거나 이 대표 재판과 맞물려야 국면 전환을 노려볼 수 있고 인용이 되더라도 이 대표와 비슷한 시점에 선고가 나는 게 탄핵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대통령 구속 취소, 감사원장 탄핵 기각 같은 이 사법 변수도 여야 셈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고 전까지 각 당은 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한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에요. 이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모두 기각으로 나왔는데 이번 정부에서 29번의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이 중 8건이 줄줄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줄탄핵이 오히려 민생 정치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비대해진 입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호소하면서 기각을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에 군을 동원한 건 명백한 헌법 질서 침해라면서 탄핵 선고 기각 결정이 난다면 그 이후 국면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면죄부를 주고 또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를 제2 비상계엄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면서요. 네, 이번에는 여권 상황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8일에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좀 없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을 제외한 탄핵 찬성 잠룡들은 이번 주 일정들이 속속 잡혀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북 콘서트 이후 엿새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통합과 치유의 시기라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고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해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데 여권 주자로서는 4번째 회동이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TK 지역을 방문해서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네,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여권 잠룡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주자들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또 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출간 시기를 선고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수 장관 역시 별다른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요. 이 탄핵 찬성 주자들보다 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활동 공간을 확보해 두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탄핵 찬반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주자들의 행보도 엇갈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북미에서 개봉 2주차 주말 박스오피스 3위로 밀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영화 흥행 수입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키 17은 개봉 2주차 금요일인 전날 북미 지역 3,807개 극장에서 상영돼 하루 220만 달러, 약 32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리며 흥행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개봉 첫 주말인 지난 7일에서 9일 봉준호 감독은 한국 영화 감독으로선 처음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작품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할리우드 경쟁작 2편이 새로 개봉되면서 흥행 순위가 하락해 손익분기점 돌파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에 이어 이번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본코리아가 2023년 11월 지역 페스티벌에서 고기에 사과 주스를 뿌리는 용도로 농약 분무기를 사용했고 바비큐 그릴은 공사장 자재용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한 누리꾼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내고 식품위생법 기준을 준수했다면서도 모든 내용에 대해 면밀히 다시 보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이 팬들의 배움 속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연예계 동료들과 수많은 팬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상주인 휘성 씨의 동생은 추모객에게 인사를 전하며 형의 노래가 이 세상에 들리고 불리는 그날까지 저희 형은 곁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휘성 씨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배우 김나온 씨와 휘성의 팬클럽 회장이 추도사를 했고
마이티마우스 츄플렉스와 가수 하동균 씨는 유족들과 함께 관을 운구했습니다. 연결식장 밖에 도열한 팬들도 식장을 떠나는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애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걸 두고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탓이라고 하고 야당은 정부의 무능과 내란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민감 국가에 포함된 지 어느새 2달이 흘렀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확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내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국정 공백이 생겼고 신속하고 긴밀한 외교적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외교 참사까지 야당 탓을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은 한미동맹 최초의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 때문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된 결정적 이유도 달랐습니다. 먼저 야당이 생각하는 결정적 이유는 여당의 핵무장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핵 보유를 주장해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정부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민감국가로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가 한 총리가 직무정지된 점을 들며 탄핵을 통한 야당의 외교력 무력화를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민감국가 지정 배경 파악에 고심하는 가운데 다음 달 15일 전까지 지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관련 협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132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최대 규모로 감행한 무력 행사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여러 대의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고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발사됩니다. 폭격받은 곳에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미군이 현지 시각 15일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مشاهدينا الاعزاء شن العدوان الامريكي البريطاني غارات استهدفت حيا سكنيا في مديريه شعوب شمال العاصمه صنعا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서 강력한 군사 행동을 시작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며 지옥이 비처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023년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홍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상업 선박 등을 공격해왔는데 이에 보복한 겁니다. 이번 공습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도적 지원 중단에 반발해 후티가 이스라엘 선박 공격 재개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رابعاً يستمر هذا الحظر حتى إعادة فتح المعابر إلى قطاع غزة ودخول المساعدات والاحتياجات من الغذاء والدواء. 예멘 당국은 최소 31명이 숨지고 101명이 다쳤으며 사상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공습이 후티 지원 세력인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외교 정책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사례를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도 확전에는 확전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남유럽 국가 북마케도니아의 한 클럽에서 공연 도중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클럽엔 공식 수용 인원의 최소 2배를 초과한
약 1,500명이 모여 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수사 당국은 사고가 난 클럽이 적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유럽 국가 북마케도니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하는 가수들 주변으로 화려한 폭죽이 터집니다. 공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잠시 후 불꽃이 천장에 옮겨붙어 빨간 불씨로 번지고 불씨는 곧 화마가 되어 건물을 덮칩니다. 현지 시각 16일 새벽 북마케도니아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Имаше пожар и сите наеднъж почнаа да викат излавайте, бегайте, нели? А само еден излезе. 사상자는 대부분 10대와 20대 젊은이로 현재까지 사망자 가운데 35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Трябва едно дете имаше загина, што да прават? И нините да ги нема, и они да страдат, која што страда. 화재가 발생한 나이트클럽은 약 12년간 북마케도니아 지역 유명 가수들이 공연해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에도 인기 힙합 듀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약 1,500명이 모였는데 공연에 사용된 불꽃 장치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В моментот на активирање на така наречените прскалки, најверојатно искрите го зафатиле таванскиот дел од лесно запаллива материја, пошто за многу краток временски период пожарот се проширил. 수사 당국은 화재 당시 수용 가능 인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클럽에 밀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한 허가 없이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15명을 구금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가리아와 그리스 등 인접국은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중상자를 이송해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강물 색깔이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성 패트릭 데이를 맞아 일부러 강물 색을 변하게 한 거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월 17일 아일랜드 국경일인 성 패트릭 데이를 맞아 미국 시카고강이 초록색으로 변신했습니다. 성 패트릭 데이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수호성 패트릭을 기리는 기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많은 미국에서도 매년 비슷한 행사가 열리는데 시카고에서는 이 지역 대관공 연합이 1962년부터 매년 강에 초록색 염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염료는 친환경 분말로 알려져 있고 자세한 제조법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라고 하니 많은 미국인들의 버킷리스트로 불릴만 하네요. 쿠바는 고질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인데요. 지난해 말에만 3차례 대규모 정전을 겪었다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정전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불그스름한 하늘 아래 도심 전체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늦은 밤이 아닌가 싶지만 놀랍게도 도로 위 차들이 출근길에 오른 모습인데요. 쿠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어두운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쿠바 정부는 전력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정전 사태가 조금씩 복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한 명씩 들어오자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비행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임무 교대팀이 도착해 인사를 나누는 거라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행사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지난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왔다가 9개월이나 발이 묶였는데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이들이 타고 돌아올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지구로 귀환하지 못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ISS에 머무는 동안 다른 5명의 우주 비행사와 함께 과학 연구와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ISS의 임무교대팀이 무사히 도착하면서 윌모어와 윌리엄스는 오는 19일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을 타고 지구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개월간의 긴 우주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한 홈플러스가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개인 돈으로 소상공인 거래처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 판 채권만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개인 투자자에게 판 단기 채권은 총 2,07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법인에 판매된 규모는 3,327억 원인데 모두 6천억 원에 이르는 채권 중 대부분이 대형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팔린 겁니다. 3개월만 홈플러스 믿고 MBK 믿고 하라고 해서 정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나올지 몰랐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난달에만 총 1,807억 원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대형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 리스크의 가능성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불안전 판매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홈플러스 매장에 대한 1조 원대 규모의 부동산 투자에도 개인 투자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있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사제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건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 돈이 지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왔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쉰다고 말하는 30대 청년들의 비중이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30대는 31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한 번 이상 퇴직한 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1%로 조사 대상인 38개 나라 중 캐나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영끌이 상징하는 주택 구매 열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물가와 성장에 초점을 둔 통화 정책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유행이 탕후루에서 이제 요거트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체크카드 이용 금액을 분석해봤더니 탕후루는 전년보다 75%가 줄었고 요거트는 317%가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요거트 전문점 이용은 1% 수준이었고 가장 큰 부분은 편의점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1.3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4.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파주와 대관령도 영하 5도를 밑돌며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눈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눈이 추가로 더 쏟아지겠고요. 오늘 늦은 밤 수도권과 충남에 다시 눈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 영하 0.4도, 안동은 영하 1.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과 광주는 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